반갑습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찬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이 대우건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일찍 초과적인 급등을 보여주면서 2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광통신이 오늘 저녁에 또다시 예고를 하나 더 받을 거고 이 경고 예고를 2개를 이제 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한광통신의 이 세력 형님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한광통신 단기적으로 봤을 때라도 우리는 이 매도를 해야 되는, 즉 단기적으로 이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유지선의 대급등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대한광통신처럼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케이스가 어떻게 된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었죠. 우리로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꼭 경고 세력뿐만이 아니고 대한광통신의 흐름에 지금 현재 이격 과다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에 대한 과열이 SK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 거의 12%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수렴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눌림이 나올 경우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는데, 이 출렁임에 이 테마주라든지 크지 않은 종목들은 또 이미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점을 바로 쳐주지 못하면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정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한번 겪어봤듯이 순식간에 10분에 몇십 %가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 꼭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결국에 우리가 또 신고가를 나서 높은 가격에 팔려면 신고가를 가야 되겠죠. 또 신고가라고 한번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대한광통신 기존에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즉 경고 예고가 먼저 나왔던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 경고 세력들에서 이 경치를 봤을 때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고가가 높아지면 안 되겠죠. 15일 종가의 가장 높은 가격에 지금 15일 시세 영향을 관여한 매수 관여율 10개가 4일 이상이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4일이라고 하는 건 5월 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늘 월요일이 지나서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오늘 나온 고가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날이 되면 경고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현대모백스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그리고 바로 작년에 SK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이었었는데, 어쨌든 경고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밀리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데, SK하이닉스라든지 혹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큰 폭으로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D1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오늘 경고 예고를 받을 건데, 이 예고를 받는 이유는 5일간의 60%가 넘었기 때문이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60%가 넘어갔다는 거고, 이게 미리 우리가 영상에서 공부했듯이 24,240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같은 사유가 아니면 예고를 이미 받았어도 바로 경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런 예고가 들어가고 나면 이틀에 40% 요 정도로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더 높은 가격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밖에 이틀 동안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D2일, 즉 2일 안에는 얼마든지 고가를 높여도 경고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4일 동안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4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 15일에 100%도 걸리게 됐습니다. 만약 내일 양봉이 생기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이 구간부터는 계속 횡보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15,000원대 구간대였고 30,000원대가 넘어가면 또 경고의 예고의 파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는 구간인데, 여기서 대한광통신이 이틀 동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오늘 예고를 또 받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 상승이 40% 정도 수준이 맥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 추가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봤을 때 유지선의 재급등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우리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 이후에 유지선을 유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정지까지 가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간 퍼센티지는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다시 이 아래로 밀려 내려와서 타점을 한번 잘못 잡으면 며칠 만에 그걸 다 까먹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하락을 겪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그러면 기술적인 유형뿐이냐, 그 부분이 아니죠. 첫 번째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과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히는 그 포인트에서 눌림만 나오더라도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차트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날아갔던 그 시절에 에코프로도 고점대 구간에서 끝에서 엄청나게 쏴주는 과열을 만들어내다가 이 고가의 이거에 액분 때문에 그렇지만 150만 원이었다가 이 아래쪽까지 밀렸으니까 30만 원에서 봤을 때 하더라도 30%가 그냥 바로 꽂혀버리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 된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다른 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락폭이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급하게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으나 첫 번째 하락에 대한 폭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광통신의 이격에 과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격이 굉장히 과다되고 이 부분은 광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기에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광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이 기본적인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하고 빨간 선이 유지가 되면 가져가는 그런 매매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는 4,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첫 번째 상승에서도 100%가 살짝 넘는 구간에서 눌림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에서도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이었죠.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 구간을 보면은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해서 봤었던 부분이니까 7,000원대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2만원대 구간에서 급하게 밀리면서 1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죠. 이 구간에도 보시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이 구간이 만원이었습니다. 만원에서 2만원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약 100%에서 120%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을 맞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 저가가 13,000원대였습니다. 13,000원대에서 지금 100%가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기가 여기서 하루가 더 나온다든지, 우리가 고점에 나오는 100%가 그러면 26,000원대인데 26,000원대는 이미 오늘 넘어버렸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지금 현재만 봐더라도 110% 정도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틀 남아있는 이 구간 동안 고점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이 세력 형님들이 시장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과열 구간에서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경고 예고까지 받는다는 점, 여기서 3만원대가 넘어가면 또 한 번에 또 경고 예고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세력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추격해줄, 즉 포모가 걸린 개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됐어야지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세력만이 그냥 계속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격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수없이 포진된 이 경고 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구간에서 이 매수를 해가지고 또 매도를 하고 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져와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하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 18,000원대가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 이번에도 14,600원대만 지켜내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신규 매수까지 접근했었고, 대한광통신 이렇게 봐가지고 이 가격들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받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본다면 이외에 앞선에 있던 파동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구간에서 경고매법과 함께 이 파동에 대한 가격들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었는데, 이 파동의 가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 첫 번째 앞산이 나오고 이 앞산은 그 뒷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이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볼 때 첫 번째 반등은 이 구간입니다.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가격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가격을 뚫고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11,600원이라는 이 자리를 뚫어야 앞산을 넘어가는 이제 2차 파동이 나온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1차 목표가 구간,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경고 예고까지 들어가면서 경고까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급등폭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2차 목표가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000원대 찍었던 자리가 저가가 확인된 지금에서는 이제 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이 계산을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 22,000원을 찍고 13,000원대까지 빠졌던 이 자리에서 반등의 파동이 나온다면 이 19,000원에서 22,000원대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고가에서 윗꼬리를 맞았던 부분이 경고 예고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윗꼬리 달려서 밀린 상황이고, 그 다음번에는 이 조정 파동을 넘어서 가지고 갭상승을 붙여서 거래량이 엄청 붙으면서 이제 이 위에 가격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죠. 이 최고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이 파동의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가격이고, 그래서 오늘 28,000원대 구간에서 마감을 했고, 이 가격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인데, 이 기준을 넘어가지고 위에 보면은 이제 1차 목표가가 있겠죠. 그 목표가가 지금 위에 신고가라서 표시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한광통시 이격기라든지 또 경고에 대한 사이클로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경고 예고를 받거나 경고까지 들어가는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더니 추가적으로 경고가 들어갔었죠. 대한광통신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점을 좀만 높인다면 이틀 안에 또 경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1차 목표가가 나오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나올 이번 주에 추가 상승에서는 우리가 1차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같이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단체 문자로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추세 고점 에서 같이 매도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 신청됩니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요약 정리와 함께 빠지면 안 되는 가격 그리고 목표 구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운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인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 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이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을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 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 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제 매도 타점을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의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과열 구간에서 밀릴 경우 급하게 밀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대한광통신의 지금 경고 대잔치입니다. 이 경고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봤을 때 가격대의 경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대한광통신의 이 첫 번째 지금 예고가 걸려 있는 소수계좌 관여라는 거는 엄청나게 대응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종가상 최고가가 나오면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분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 날 이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틀 동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대한광통신의 특성과 이격입니다. 기본적으로 100%에서 120% 정도 올라왔을 때는 눌림을 몇십 %씩 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학습되어 있는 개미 투자자들도 매도를 고려할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소위 만족하는 투자자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선 광기라는 게 붙어 있는 이 투기심이 있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 타이트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목표가로 이 구간을 잡아냈듯이 이 구간의 파동으로 또 우리는 목표가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매도 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오늘 상승만으로 보면은 25,000원대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10% 정도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 10% 정도까지는 현재 구간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조정 국면이다.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100%가 올라왔는데 10%가 빠지는 부분이 이게 추세 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가격대 수준까지는 일단 버텨보면서 올라가는 그 추세를 끝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000원대가 깨지는 부분이라면 대한광통신의 이 세력 형님들이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한광통신은 오늘 급등해서 매수를 참여하신 분들께 리스크 관리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보유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큰 의미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남깁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 대한광통신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혁전이었습니다.